내 이름은 황보기울, 직업은 만화가. 근데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니? 보여주라. 다!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에요. 애기 흉내내기요. 네. 마감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하나? 한 사람이 그냥 가르쳐줄래?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카와무라 미카의 만화 다다다르 원작으로 중학생 우주와 예나가 외계인 아기를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순정 만화의 원작을 톡톡 튀는 개그 센스로 풀어낸 일상 코미디 애니메이션. 천체 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우주 비행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중학생 강예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나사에 가게 된 그녀의 부모는 낯선 미국 땅에 딸을 데려가는 것이 걱정되어 친한 지인의 집에 예나를 맡겨두기로 하고, 이에 서원사라는 절에서 신세를 지게 된 예나는 상냥한 보정스님의 배려로 짐을 풀자마자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데, 이런 데는 한참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여자가 우리 집에. 쟨 누구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돼! 미안하다 예나야. 이쪽은 우주라고 내 아들이야.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잖아. 짜증나게 여자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 애가 남의 목욕탕은 왜 들여다봐?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웃기지 마. 솔직히 속으로는 웬 떡이나 했을걸? 재수의 게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네 여보세요. 그게 말이야,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 뭐야 허가가 났어? 에싸. 절대 못 가요, 아버지. 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단다. 평생 소원이야. 제발 날 좀 보내줘. 어릴 때부터의 제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의 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후 보정스님이 인도로 수행을 떠나면서 서원사엔 그의 아들인 민우주와 예나만이 남게 되고, 이에 예나에게 미안함을 느낀 우주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한 뒤 일단 그녀를 집에 묵게 하지만 또다시 사소한 문제를 계기로 예나와 다투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빛나는 물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작은 우주선 안에서 갓난아기가 등장하고, 이에 그 아기가 외계인임을 짐작한 두 사람은 우선 그에게 데운 우유를 주며 달래보는데, 아, 그래. 미국에 전화해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 난 네 내가 어디로 와서 네 아버지 잘못을 못해. 아니지? 가서 미국에 전화해봐. 우주인 해부 비디오야, 우주인 해부. 우주인이 정말 있다니. 저거 보니까 엄마도 해부해보고 싶다. 지금 엄마한테 말했다간 쟤 해부당할 것 같아. 이건 뭐지?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레스토리로 올 때까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기 사모님이라니. 실은 나도 이 집에서 곧 나가려던 참이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지구 사람들은 정말로 잔인하구나. 이 아기 이런 낯선 세계에서 엄마도 아빠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외로울까. 저기 저 애기랑 여기서. 할 수 없지 뭐. 너하고는 잠시 휴전해야겠다.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외계인 아기 루다와 그의 시터펫 바바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그들이 갑작스런 시공의 근열로 오토별이란 행성에서 지구로 오게 되었음을 듣게 되며 고향별에서 그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허락해주고, 그 후 우주의 친척인 척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예나는 학교의 아이돌 같은 존재인 그와 한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전학 첫날부터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친구들이 집에 찾아온 것을 발견한 예나는 황급히 루다와 바바를 숨기던 중 우주로부터 크리스 앞에 선 자신의 곁에 서 있지 말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루다도 누나 말 잘 듣고 있어. 마마, 아빠는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은 언제부턴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사돈의 팔촌보다도 더 먼 친척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네만 좋다면 그냥 결혼시키십시다. 결국 이제는 사랑의 보석들이었던 거야! 예나야, 우주야. 아버지! 루다도 원래 개나 고양이한테도 마마 빠빠란다. 미안해, 예나야. 갔다. 봐봐. 야, 방에서 우연히 아버님 사진을 봤거든. 잘했어, 봐봐. 근데 크리스 정말 무섭더라. 너하고는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괜히 당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잖아. 그럼 내가 걱정돼서?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생활 좀 이상해 보이겠지. 그 후 크리스가 망상이 지나치면 폭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예나는 우주가 경고했던 이유도 자신이 그 폭주에 휘말릴 것을 염려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이번엔 크리스의 사촌동생인 은초롱을 만나게 된 예나는 바바의 실수로 인해 루다가 외계인임을 들켜버리지만 또래 아이보다 매우 성숙했던 그녀는 흔쾌히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에 당첨된 예나는 집안일로 고생하는 바바에게 호텔 숙박권까지 모두 선물하고, 이에 두 사람이 놀러간 동안 우주와 집을 보게 된 그녀는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온종일 긴장하는데, 저기 저녁 뭘로 할까?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우주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됐어. 이누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빼지 말고 다 하란 말이야. 호박. 실은 나 호박 무지 좋아해. 안 어울려. 그래서 내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 어디가? 꽤 무겁네. 이제 또 뭐 사야 되지? 그냥 적당히 눈에 띄는 거. 그렇게 호박 요리에 도전하게 된 예나는 평소 요리를 자주 해본 적이 없었기에 호박을 자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런 예나의 상황을 지켜보던 우주는 결국 그녀가 삶아놓은 호박을 가지고 직접 요리에 나서며 예나와 함께 좋아하는 음식들을 양껏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게 우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예나는 지금쯤 곤히 잠들었을 루다를 생각하며 취침 준비에 나서던 중 우연히 뒷마당에서 수상한 행색의 인물을 발견하고, 이에 곧장 우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녀는 그와 함께 우주복 입은 인물을 계속 경계하다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한 것이라 생각하며 내심 그녀가 미국에 같이 데려가 주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우주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데, 난 있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엄마 드리려고 카네이션을 샀었거든. 엄마, 저기 있잖아. 미안해 예나야. 엄마 오늘도 바쁘거든. 국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렌즈에 데워 먹어. 응, 알았어. 후, 한 번도 어버이날 챙겨본 적 없어. 엄만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커다란 꿈이 있었거든.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낳는 것. 그 아기가 멋지게 커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사람은 꿈을 쫓기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이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생명체를 만나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 예나 널 만났을 때처럼. 그치만 엄마, 이제 다신 널 외롭게 만들지 않을 생각이야. 같이 가자,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우주야! 이번엔 확실하게 전해드려. 내 말 다 듣고 있었구나? 빨리 가봐. 엄마! 고마워요. 예나야. 엄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후 마트에서 장보고 돌아가던 예나는 우연히 제니라는 인물과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그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발견한 예나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제니와 마주치게 되며 그에게서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예나잖아. 가방 들어주러 왔나? 어머, 예나야. 무서워할 거 없어. 난 그저 누구를 좀 만나게 해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래, 너의 집에 우주인. 야, 참,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야 하냐고. 숨겨도 소용없어.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놔! 혹시 그동안 루다랑 바바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루다 어딨어, 우주야? 왜? 무슨 일 있었어? 큰일 났어. 루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얘나 네가 말한 거 아니냐? 우리 집에는 우주인이 있다고. 뭐? 사이가 좋아 보이길래.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슈퍼 앞에서 손까지 붙잡고 있지. 그래, 알았어. 나도 너 같은 애 필요 없다고. 그날 밤 서원사를 찾아온 제니는 자신이 셀릭별에서 온 외계인임을 밝히며 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에 오토별 사람이 외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존재임을 알게 된 우주와 예나는 그가 루다를 셀릭별의 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벌 생각임을 알게 되자 강하게 그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제니의 수면가스에 의해 잠들어버린 두 사람은 결국 그가 루다와 바바를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루다가 초능력으로 제니의 우주선을 망가뜨리면서 뒷산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다행이야. 다행이다. 지금 우주선에 가봤더니 애가 없길래 걱정했지.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쨌든 무사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만둬! 왜 그렇게 싸고 돌아? 그냥 남 아냐? 우린 남이 아니야. 우린 둘 다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루다와 바바가 있어서 왠지 따뜻해. 진짜 가족처럼.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뭐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너흰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구나.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야? 나 갈게. 손 안 피워.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마감에 시달리던 만화가 황보귤은 원고를 재촉하는 편집부 직원을 피해 서원사에서 작업을 이어갔고, 이에 덩달아 우주와 함께 원고 작업을 돕게 된 예나는 우연히 귤의 동생인 황보민을 만나게 되며 만화 주인공을 닮은 그의 외모에 내심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를 도와준 답례로 우주와 예나를 데리고 바다에 놀러간 귤은 그곳에서 연인들의 전설을 깃든 나무 한 그루를 소개하며 월식날 그 나무 밑에서 맹세의 입맞춤을 한 연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남성으로 변신한 바바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귤은 오늘 밤 연인들의 나무 밑에서 고백하기로 결심하는데, 월식이 일어날 때 그 나무 밑에서. 아니, 저희 고향에서는 키스는 결혼의 약속. 그래요? 하지만 우린 만난 지 아직 하루도 채 안 됐고요. 막아야 돼! 역시 너희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윤서! 몰라! 그것도 키스라고 해야 되나? 저기, 우주야, 아까 일 말이야. 미안해. 단순한 사고 같고 뭐. 그렇지, 사고야, 사고, 맞아. 들어가자. 고민한 거 다 취소. 괜히 나만 손해봤잖아. 그리고 얼마 후 헬로윈데이에 친구들과 가정 파티를 하기로 약속한 예나는 열심히 호박에 눈, 코, 입을 조각한과 동시에 루다에게 입힐옷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그 사이 예나가 파는 호박으로 요리를 만들던 우주는 그 호박찜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앞에 놓아두며 예나에게 오늘이 어머니의 제삿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나는 자신이 너무 가장 파티에만 몰두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우주 어머니 방에 놓여있던 육아일기를 발견하는데, 자기 아버지만 보면 울어대던 우주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그이가 너무 기뻐 울어대니까 우주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2월 15일 맑음. 오늘 미래가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름은 부부가 한참 고민하더니 예나라고 지었다고 한다. 태어났어, 네가. 뭐? 나? 10월 20일 맑음. 여러 가지 이유식을 만들어줘봤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웃집에서 가져온 호박을 부드럽게 잘 쪄서 우주에게 줘봤더니
곧 마음에 들었는지 많이 먹었다. 우주는 호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난 아기 때부터 호박을 좋아했었나 봐. 그러니까 네가 호박 좋아하는 건 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야. 기억은 나지 않아도 네 몸속에 차곡차곡 너희 어머니의 기억이 담겨 있는 거야. 아, 맞아, 루다. 너도 호박 먹어볼래? 오늘 예나가 놀러와서 우주와 함께 목욕을 시켰다. 왜 빨개지고 그러냐? 예나야, 앞으로도 우주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주와 예나가 다투고 헤어지는 꿈을 꾼 루다는 두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봐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그런 루다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우주와 예나는 결국 그와 함께 백화점 쇼핑에 나섰다가 걸핏하면 루다가 자신들을 붙여두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닿는 것이 부끄러웠던 두 사람은 다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픈 루다의 기분도 모른 채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고, 거기다 어느 아동이 루다가 두 사람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우주와 예나는 곤란한 상황을 변명하다 못해 루다의 앞에서 크게 다투고 맙니다. 그러자 루다는 홧김에 초능력으로 두 사람의 볼을 찰딱 붙여버리는데, 넌 저쪽, 난 이쪽. 옷도 못 사고 이게 뭐냐고. 잠깐만요. 저희 가요, 간다고요. 약 애들이 이걸 보기라도 하면. 끔찍하지. 정말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다. 혹시 우주도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야, 저기 봐. 저 사람들 되게 티낸다. 정말. 뭐하고 있나 살짝 볼까? 그만해. 경우 너. 안 돼요. 크리스, 안 가? 지금 갈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저 목소리. 설마. 걘 죽었다 깨나도 저런 거 못해. 그래, 맞아. 우주일 리가 없어. 그 후 루다가 왜 화나는지 고민해보던 우주와 예나는 그가 사이좋은 가족들의 모습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며 부모의 불행이 아이에게도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루다의 앞에서 한껏 다정하게 미소를 짓던 두 사람은 그제서야 활짝 웃는 루다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진짜 가족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이며 얼굴에 적용되었던 초능력도 자연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날 후 우주와 예나가 루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발견한 바바는 루다가 나중에 친부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무심코 예나에게 루다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에 몹시 심란해진 예나는 루다를 데리고 놀러가자는 우주의 제안도 거절한 채 일부러 그를 멀리하려 하는데,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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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아가 엄마야. 보고 싶었다. 글쎄, 엄마 빨리 잊어버렸어. 그냥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사라졌어. 오토별의 구조선으로부터 교신이 온 것을 발견한 바바는 루다의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구조선에 올라탔음을 짐작하지만 막상 루다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몹시 안타까워하고, 한편 언젠간 루다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 예나는 그들이 친부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루다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며 더 이상 그에게 엄마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 사이 오토벨의 구조선을 조사하던 제니는 유성군이 지구에 가깝게 다가오는 시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교신할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런 건 상관없는 거야. 부모 자식이니까 서로를 알아볼 거야. 틀림없이. 루다, 엄마야. 여보, 우리 루다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사랑한다, 루다. 루다. 우리 아가. 예나야. 진짜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우주와 예나 모두를 엄마 아빠로 인정한다는 건가 봐.
우리가 루다를 데리러 갈 때까지 부디 네. 루다를. 그렇게 루다에게 또 하나의 부모로 인정받은 우주와 예나는 그의 친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정성껏 루다를 돌볼 것을 결심하고, 그 후 다같이 하늘의 유성을 바라보던 예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부모님도 같은 지구에 있는 만큼 이 유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다다 일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예나는 친구들과 함께 연말 선물을 고민하던 중 크리스마스가 우주의 생일임을 떠올리고, 그러나 막상 우주는 생일은 고사하고 크리스마스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친구들의 파티 초대도 모두 거절합니다. 그 후 바바가 집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것을 발견한 우주는 절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순 없다며 당장 치우라고 지시하는데, 나 크리스마스 파티 해본 적 없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 우리 집은 절이라서 산타크로스가 못 들어오신다고.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았지만 감히 불평하지 못했어. 원래 연말은 절도 많이 바쁠 때야. 생일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겠다. 그치만 서운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없었어. 나와 아버지의 약속이랄까. 알 것 같긴 하지만 바바와 루다한테까지 그걸 강요한다는 건 애들이 좀... 그치만 크리스마스만은 안 돼. 그럼 강우주 생일 파티는 어때? 뭐? 안 돼.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유치원 때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하자고. 그 순간 갑자기 보정스님이 돌아온 것을 발견한 우주와 예나는 그가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루다와 바바를 숨기진 못했으나 그 두 사람을 이웃집 아기와 인형으로 겨우 속여넘기고, 그러나 밤중에 부엌에 들린 보정스님은 우연히 냉장고를 뒤지는 바바와 루다를 발견하며 우주가 두 사람에게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불을 마친 보정스님은 곧장 마당에 커다란 트리를 장식하며 우주에게 앞으로는 크리스마스를 즐겨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류는 다 형제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결국은 하나, 인간과 요괴들도 결국은 하나다고. 네. 그게 저기 넌 날 수 있다며? 아버지 언제부터? 걱정하지 마라. 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루다와 바바의 정체를 알게 된 보정스님은 두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준 뒤 그대로 티베트로 수행을 떠나고, 이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겸 생일 파티를 즐기게 된 우주는 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자신에게 남들처럼 연말을 즐기게 해주기 위함임을 깨달으며 그것이 아버지의 생일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주가 소꿉친구 이하늘과 4년 만에 재회한 것을 보게 된 예나는 평소 여자에게 전혀 관심 없던 그가 하늘의 앞에선 부끄러워하거나 매우 들떠있는 것을 발견하며 우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이라 생각하고, 그러다 귤의 동생인 민우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된 예나는 새로 재개장한 드림파크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우주와 하늘을 발견합니다. 예나야, 브레이크! 저기 우주야, 얘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예나한텐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고 귀찮지 않다고나 할까? 그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럴까? 얘나도 그렇겠지? 뭐? 우주 널 좋아할 거라고. 절대 아닐걸? 벌써 4년이구나. 정말 기억하고 있었네. 이 관람차에서 같이 저녁해보자던 거. 약속이니까. 미국에선 훨씬 더 크고 근사한 저녁회를 볼 수 있을 텐데 뭐. 미국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얼마 후 우주와 그의 친구 경호를 따라 온천을 찾으러 간 예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생각에 들떴으나 그들이 찾아간 온천은 직접 땅을 파서 온천수를 찾아야 하는 곳이었고, 이에 험난한 등산에 이어 땅까지 파게 된 그녀는 어떻게든 온천을 즐기겠다는 일념으로 정확히 수맥을 찾아내지만 갈아입을 수영복을 원숭이한테 도난당합니다. 그 후 예나는 원숭이에게서 자신의 가방을 되찾은 것도 잠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우주는 경호의 만류에도 절벽 아래로 내려가 예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왜 그래?
루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근데 루다가 기억할까? 상관없어. 잊어버려도. 그건 그래. 신기해. 벌써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우주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일까? 우주야, 너 피나잖아. 걱정할 거 없어. 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자, 우주야, 다리 내밀어. 아무튼 수선은 자, 응급처치 끝. 갑자기 왜 이러지? 열이 나는 것 같아. 우주야? 예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단둘이. 진정해, 크리스. 우리 둘이 온 거 아니야? 어머, 그랬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행색의 사람들을 발견한 예나는 그들이 모든 밥맛으로 바꿔주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실용성 없는 발명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후 슈퍼에서 바바를 만난 예나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루다가 자주 재채기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때마침 근처에 숨어있던 키위와 아바는 루다가 둥둥 뜨는 모습을 통해 그가 오토별의 아기임을 알아채며 곧장 이 소식을 자신들의 대장인 다리앙에게 알리고 그러자 시공의 균열 연구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다리앙은 오토별 아기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벌 계획을 세우며 당장 동료들에게 루다를 납치해 올 것을 지시합니다. 루다. 아, 그래, 루다. 어리광쟁이. 루다, 갑자기 왜 그래? 뭐야? 백명 증식병이야. 그게 뭔데? 우리 별의 아기들은 성장기에 반드시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내일 아침에 100명이 모두 같은 곳에 있지 않으면 영원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 뭐? 움직일 수가 없어. 그 후 100명의 루다를 본당으로 데려온 우주와 예나는 시간 간격을 두고 아이들의 인원수를 파악하던 중 저녁 무렵 루다가 한 명 모자른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 우주에게 비디오를 빌려주러 가던 크리스는 우연히 루다를 유괴하는 키위와 아바를 발견하여 곧장 서원사에 이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유괴범이 외계인임을 알게 된 크리스는 자신이 미지의 우주인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기절하였으나 깨어난 후 우주의 설득에 의해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 믿게 되고 한편 크리스의 정보를 토대로 루다를 찾아다니던 예나는 때마침 지구에 방문한 제니와 그의 누나인 루이의 도움을 받아 루다의 유괴범이 셀릭별의 지명수배자인 나파나파다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우주는 루다 100명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 사라진 아기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루다는 병에 걸려 있어. 지금 100명 증식병이란 병 때문에. 100명 증식병! 그거 정말 뱀이지, 그치? 오늘은 얘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날 잊지 마라. 없는 거 아닌데? 악당 주제에 겁은 되게 많네. 해가 뜨고 있어. 모두 사라졌어. 바바의 육아일기. 오토별에서는 100명 증식병을 경험해야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나와 우주 얼굴도 왠지 어제까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엔 200명 증식병, 그 다음엔 300명 증식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건 당분간 비밀로 해두는 게 좋겠지. 그리고 얼마 후 등굣길에 서미성이란 인물과 부딪힌 예나는 지난번 제니처럼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의 행동에 미성이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 그가 전학생임을 알게 된 예나는 이번엔 미성에게서 방과 후에 만나자는 편지를 받게 되자 점차 그를 향한 의심이 더해져만 가는데 앵무? 미네즈?
허미성. 예쁜이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그만. 예쁜아, 미안해. 사실 한 여자하고 15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럼 또 봐. 일부러 와놓고 서둘러 가버리다니 수상해. 예나야, 괜찮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 당연히 알겠지. 이 가방만 보면. 왜? 그 아이 내 손을 잡고 마음을 읽었다고. 뭐 하느라고 손까지 잡았어?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보면 너 혹시 그 녀석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반겨. 나 혼자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얘나야. 그 후 예나 혼자 미성을 미행하는 게 걱정되었던 우주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가 자연스레 미성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서 장미를 가꾸는 미성을 발견한 두 사람은 그가 예나에게 다가갔던 이유가 모두 학교의 아이돌인 우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며, 미성으로부터 이번 학교 꽃미남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겨뤄보자는 도전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꽃미남 선발대회에 관심이 없었던 우주는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경연에 제출해버리고, 이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수 없게 된 미성은 자신이 직접 우주를 촬영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던 중 우연히 우주가 귤을 밀쳐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인성 논란에 휩싸인 우주는 그대로 선발대회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으나 예나가 우주의 행동이 모두 귤을 구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혀내는데, 실은 그날 귤 선생님은 만화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산책 중이셨어요. 그때 귤 선생님이 가는 길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고, 초롱이가 귤 선생님을 향해서 맹렬한 속도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귤 선생님 머리 위로 앵무의 똥이. 위험해! 그 증거로 보세요. 우주의 머리 위에 앵무의 똥이. 그런데는 화장실에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머리에 새똥을 얹고 있는 모습은 꽃미남으로선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꽃미남은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 우주한테 한 표를 던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미남 선발대회에선 올해도 우주가 우승하고 상품인 원숭이 카메라는 루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다. 민우주, 그런 소란을 일으킨 날 용서해주겠어. 하지만 난 기뻐. 이걸로 네가 나의 멋진 라이벌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리고 예쁘나, 다음엔 네 마음의 한 표 내가 꼭 받겠어. 그러던 어느 날 루다의 장난감들을 구경하던 예나는 우연히 신데렐라 그림책을 펼쳐보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에 잠이 들어버리고, 그 순간 책 속에서 신데렐라가 된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며 동화의 주인공이 된 지금을 즐겨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예나에게 담요를 덮어주던 우주는 그림책에 예나가 그려져 있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던 중 덩달아 그 책 속에 빠져들어 왕자님으로 변신하고, 이에 신데렐라가 된 예나와 마주한 우주는 이 무도회가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보려 하는데, 내가 꾸고 있는 꿈에 네가 나온 걸까? 아니면 네가 꾸고 있는 꿈에 내가 나온 걸까? 미안. 아프다는 건 꿈이 아니잖아. 무슨 짓이야? 너도 아파? 신데렐라니까 돌아가야 돼. 잠깐만. 유리구두 놔두고 가. 정말 밉다니까. 아버지! 난 교회의 신부예요. 절에 주지스님이 신부라뇨.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 사람. 예나야.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니까 싸우지 말고 지내자. 그래 좋아. 자, 우리 화해했으면 이제 맹세의 기스를 하세요. 네? 어떡하지? 이건 꿈이야. 어차피 꿈이잖아. 우주라면 괜찮을지도. 예나가 괜찮다면 나도. 그럼 날씨 한번 이상한 꿈을 꿨어. 너도? 이건 보통 책이 아니라 체험 학습형 그림책이거든. 그래도 결말 부분은 체험하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도록 돼 있다던데. 우주라면 괜찮을지도. 예나가 괜찮다면 나도. 역시 이상한데. 나도 좀 보여줘봐. 그건 꿈이었으니까 오해하지 마. 그건 바로 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얼마 후 아침부터 등교 준비에 서두르던 예나는 실수로 수납장 위에 놓인 미니미니 머신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몸이 아주 작아지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한 우주는 곧장 예나를 원래 크기로 되돌리려 하지만 미니미니 머신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 그녀를 원상복귀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었던 예나는 우주의 만류에도 바바를 자신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루다와 함께 학교에 출석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만 잘 버티려던 그녀는 바바의 실수로 인해 지나가는 까마귀에게 납치당하거나 생선 통조림에 떨어지는 등 갖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얘나 어딨어? 루다? 응? 괜찮니? 응. 다행이다. 조금 무서웠어? 예나야. 그런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이 건전지가 모양이 워낙 특이하게 생겨서. 건전지가 그거야? 우와. 정말 다행이야. 예나야, 나 아까부터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너 너무 비려. 그러고 보니 정말 심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서원사를 방문한 귤은 우주와 예나에게 스케치를 위한 웨딩 모델을 부탁하며 무작정 예식장으로 데려가고, 이에 갑자기 결혼식을 체험하게 된 두 사람은 신랑 신부 차림을 한 서로의 모습에 내심 설렘을 느끼던 중 어느 순간 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귤은 20년 전 이 예식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소꿉친구를 찾고 있었으며, 그 상대가 오지 않으면 홀로 남은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우주와 예나를 동행시킨 것이었고, 그러다 머리에 유자를 얹은 남자를 발견한 귤은 그가 자신의 소꿉친구인 유자청임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하고 결혼할 생각 있어? 난 있잖아. 미안하지만 아직은 안 되겠어. 그런데 여긴 왜 왔어? 약속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순수하다. 저 두 사람. 바바의 육아 일기. 사람한텐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 귤 선생님도 유재 아저씨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서로 헤어진 채 다른 길을 향해서 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일 다시 만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마 후 토라진 루다를 달래주려던 우주는 뽑기 기계에서 그가 원하는 인형을 뽑아주었다가 그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 인형이 페포라는 외계 생물임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가 통판별 배달원의 실수로 지구에 떨어졌음을 듣게 되며 결국 페포를 자신들의 식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번에 농구부 주전으로 선발되다니 우주도 정말 보통 실력이 아닌데. 예나도 이 다음에 분명 좋은 신부가 될 거야. 난 어디까지나 우주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냥 좀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주 녀석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농구부 연습에 안 나갔나 봐. 그치만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온다면서. 저 우주야. 연습 힘들어? 그렇지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농구부원들하고는 어떤데? 농구부에서 같이 하는 거 맞냐고? 목욕해야 돼. 걷는다. 수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최근 부상당한 농구부원 대신 주전으로 뽑힌 우주는 학교 체육관 공사로 인해 근처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야 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농구부 연습에 참가할 수 없었고, 이에 홀로 연습 중인 우주를 발견한 예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체육관에선 어느 외계 생물의 방해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며 우주가 그 생물에게 벗어나려면 그의 소망을 이뤄줘야 함을 듣게 됩니다. 결계가 효과가 있어. 정말. 너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렸어. 내가 우주로 돌아가길 바래. 그래. 내가 지구인하고 접촉했다는 증거로 증거로? 뽀뽀해줘. 잠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로 입술을 맞대는 것뿐이야. 얘네한테만 그런 조언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미안. 이 여자아이의 몸을 선택한 건 너하고 가장 파장이 잘 맞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뽀뽀해줘. 예나야, 눈 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눈을 함부로 감는 게 어딨어? 어떡하지? 우주의 입술이. 이걸 먹고서 얼른 우주로 돌아가! 조사에서 알아냈어. 저 우주인의 고향별에 떡꼬치하고 똑같은 환상의 과자가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 아, 정말 잘 먹었다. 정말 고마워. 그럼 접촉해야지. 안녕. 악수라도 되는 거였잖아. 예나야. 그리고 얼마 후 테이블에 놓인 과자 상자를 발견한 우주는 예나를 약올리며 그 안에 들은 비스킷을 먹었다가 갑자기 초등학생이 되어버리고, 이에 그 과자가 통판별에서 샘플로 보낸 어린이 비스킷이었음을 알게 된 그는 당장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이 없음을 깨닫자 그냥 어린 모습 그대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하여 사촌 동생인 척 영화관에 온 우주는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내심 기분이 상하는데, 내가 만일 우주 사촌인 우성이한테 잘 대해준다면 크리스티는 마음도 곱구나. 그 고운 마음 나한테도 나눠줄래? 대역전의 웨딩 반지를 다 올리면서. 그럼 당장. 뭐야? 눈길이 마주친 순간 왜 가슴이 떨리는 거지? 역시 예리하다, 크리스. 우주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낼 방법이 적혀있을지도 몰라. 뭔가 새로운 것 좀 알아냈어? 극히 드물게 소비자의 체질에 따라 어린이 비스킷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비스킷의 부작용으로 유치원생만큼 어려진 우주는 더 이상 친구들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려 하지만 예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아 보호센터로 인도되고, 이에 황급히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우주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다 그만 도중에 루다만큼 어려지고 맙니다. 그 후 초롱이에게 발견된 우주는 얼마 안 가 또다시 갓난아기만큼 어려져 예나의 품에 안기는데, 만일 우주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우주야, 걱정하지 마. 진짜로 괜찮을 거야. 만에 하나라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키워줄게. 그래, 14년쯤은 금방이야. 눈 깜짝할 새라고. 우주야, 됐어. 이제 됐어, 우주야. 돌아왔구나. 예나야.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문화제를 앞둔 우주와 예나는 우주를 향한 꿈이란 주제로 연극 소품 대행진을 준비하게 되며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형식으로 극을 꾸며보고, 그 과정에서 오랜만에 부모님의 연락을 받게 된 예나는 어머니의 우주선 발사가 끝나면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우주한테 전한 예나는 그에게서 보정스님의 수행도 곧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저 오토별의 구조선이 지구 바로 근처까지 와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어. 이럴 수가. 뭐야, 그럼 잘 됐잖아. 잘 됐다, 루다. 오토벨에도 가고 아빠 엄마도 만날 수 있어. 예나야. 자, 내일은 공연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그리고 다음날 문화제 공연에 나선 예나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애써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축제 기간 동안 루다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루다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 미성은 마술이라기엔 너무도 신비한 현상에 몰래 소원사까지 우주와 예나를 뒤따라갑니다. 예나야, 더 이상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 언젠간 이런 날이 오게 돼 있었어. 내가 서원사로 오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더는 숨기지 마. 네 마음을 그냥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루다가 지금도 역시 나 알고 있잖아. 그 후 바바가 변신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된 미성은 루다가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미행했다가 우연히 루다와 바바가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루다와 바바의 정체를 들켜버린 우주와 예나는 결국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곧 루다가 오토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루다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외계인들은 모두 서원사에 집합하여 송별회를 치르던 중 오토별의 구조선이 시공의 균일에 휩쓸렸음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나파나파다는 자신들이 개발해낸 장치로 시공의 균열을 조절할 수 있음을 밝히며 다른 외계인들에게도 협력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구조선 구출 준비를 마친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루다와 바바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 고맙긴.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걸? 나도 오토별이 멀다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또 만날 수 있겠지. 다음에 만나면 지난번에 다 같이 묻은 타임캡슐 꼭 다 같이 모여서 열어버릴 거야. 루다. 루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우주와 예나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루다를 배웅하며 부디 그들이 무사히 오토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 후 다리앙의 주도 아래 오토별의 구조선을 구출한 외계인 동료들은 루다를 소형 우주선에 태운 상태로 구조선까지 발사하여 루다가 친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이 나사 우주선에 타고 있던 예나의 어머니는 루다가 구조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의 새로운 생명체를 목격하게 되고, 이에 루다가 무사히 가족과 만났음을 알게 된 예나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주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성인이 된 후 그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미리도 벌써 옛날 루다만큼 자랐구나. 정말 페퍼야? 루다. 루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다다다 1부는 원작 만화책 5권까지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대거 첨부해 시즌2까지 총 78편으로 마무리하였고, 특히 순정 만화였던 원작을 일상 코미디로 각색하여 원작보다 주인공들의 가족애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원작에서 전혀 비중이 없었던 조연 캐릭터들을 애니메이션에선 각자의 개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에피소드마다 적절하게 등장시켰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편임에도 레퍼토리의 중복 없이 다양한 스토리를 그려냈고, 거기다 주인공인 우주와 예나 또한 두 사람 모두 외동에다 바쁜 부모를 둔 외로운 아이들이란 설정을 투입하여 그들이 그저 로맨스를 위한 커플이 아닌 루다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심정을 느끼고 점차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성장형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다다 2부는 원작 만화책 9권의 분량을 52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노선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특히 우주와 예나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마무리된 원작과 달리 애니에선 루다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그를 오토별로 돌려보내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작 만화는 루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우주와 예나의 딸이 중학생으로 등장하지만 애니에선 두 사람의 딸이 예전 루다만큼 어린 아기인 것으로 묘사되고, 이에 원작 결말이 루다가 미리와 연인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면 애니의 결말은 루다가 우주 예나와의 재회를 통해 그들을 또 하나의 가족, 즉 자신을 키워준 두 사람을 진정한 부모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